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2020년 10월에 시작해서 어느덧 2021년 12월 말까지 도달한 호우 시절. 안녕하세요, 오누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쿠나입니다. 올해가 가고 2022년이 오면 저희도 어느덧 오디오 클립 3년차 방송인이 되거든요. 그놈의 3년차.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방송 않는다 이런 생각이라도 혹시 하시나 해서. 그냥 네.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 아, 그러게요. 근데 그 와중에 사실 저희가 조금 슬픈 소식이 하나 있었던 게, 둘이서 처음으로 녹음했었던, 사실 호우시절 방송은 아니었는데 그렇죠. 그 스튜디오가 사당역 주변에 있었던 스튜디오였는데, 그렇죠. 그것이 이제 올해를 마지막으로, 정확하게는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영업을 종료하게 됐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네. 그때 저희 처음에 하트 시그널 가지고 녹음할 때만 하더라도 너무 더운 여름이었어서 맞네요, 진짜. 둘이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거기가 약간 또 좀 언덕길에 있었어. 그래요. 되게 엄청 티셔츠가 다 젖은 맞아요. 채로 네. 녹음실에 앉아서 막 오자마자 에어컨부터 틀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저희가 에어컨 바람 소리가 들어갈까봐 되게 조마조마하면서 사실 녹음을 했었던. 저희의 문제는 그게 아닌데 늘 외부 변수부터 문제를 찾기 때문에. 맞아요. 또 우리의 이런 한 시절이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런 입장.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 스튜디오에서 오늘 녹음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전혀 그렇진 않아요. 네, 죄송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올해 결산 같은 느낌으로 좀 잠깐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 조 셰프님은 올 한 해 어떤 해였어요? 올 한 해 되게 업무적으로도 좀 부침이 많으셨던 그런 해 같았는데. 시간이 점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올해를 시작한 게 너무 생생하고. 맞아요. 제가 올해 1월, 2월에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는데, 네. 그 일들 때문에 고민하던 게 불과 엊그제 같거든요. 네네. 근데 벌써 한 해를 마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믿어지지 않고, 아. 더더군다나 다가올 내년은 네. 더욱더 준비되지 않은 채 맞이하는 네. 새해인 것 같고 새로운 나이인 것 같아서 슬프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기도 합니다. 뭔가 이 인생이라는 게 누군가가 꾸고 있는 꿈인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매트릭스 속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2021도 되게 생경한데 여전히 2022라는 거는 너무 신세기 같고. 저는 한 2011부터는 계속 낯설었어요. 그쵸. 네. 근데 그 2011이 저희가 전역한 해거든요. 맞아요. 그때 이후로 모든 시간이 사실은 동질화되어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의 부적응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정말. 그러니까 철이 전혀 안 든 것 같고. 그치. 그때는, 그러니까 저희가 왜 호우 시절 그 수식 멘트 중에 하나로 그때는 조숙했지만 지금은 미숙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 했었죠, 저희가. 그게 사실 근데 저는 전혀 어떤 미사여구가 아니라 진짜 현실, 저희의 현실 같다는 느낌 들어요. 맞아요. 네. 어릴 때는 저도 쟤는 어린애가 저렇게 심각해? 어린애가 뭐 이렇게 진지해? 그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10대 때는 한 20대 정도 무렵에는 그게 싱크가 맞다가 30대부터 넘어왔는데도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근데 이게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비슷한 친구들한테도 약간 동일한 답이 나오더라고요. 결혼을 한 분들도요? 결혼을 한 친구들도 자기는 여전히 크게 더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내 생각의 깊이가 더 깊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체면 때문에 조금 더 점잖은 행동을 하는 것뿐이지, 사실 나는 여전히 지나가는 어떤 예쁜 여자를 보면 심장이 뛰고, 결혼을 했는데도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긴장해라. 그래서 심장은 뛰는데 대신 절대 누구와도 오히려 그러니까 더 조심하는 거죠. 자기가 옛날에 놀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농담도 안 하고, 그러면 그 시간을 자기가 즐길까봐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조심하는 모습들은 봤어요. 그 주변 친구들 중에 좀 놀 줄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 봐요? 저보다는 대부분 다 잘 놀죠. 어느 씨도 저보다는 한 100~1000배 잘 노는 것 같은데. 그래요? 궁금하네요. 저는 조 셰프님의 이 사생활이 저희가 거의 다 아세요? 저희 그러고 보니까 속초 다녀왔잖아요.
아 그런데요. 아 다녀온 거죠 지금. 네, 지금 사실 안 갔는데 다녀왔어요. 와 좋다. 이 방송인의 삶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녹음과 송출 기준이 너무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내가 나비인가 나비가 나인가. 올해 봤었던 뭐 저희 뭐 작품 중에 혹은 뭐 저희가 발굴했었던 영화 중에 좀 기억나는 거 있으시면 그런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올해 최고의 화제작은 네. 저희가 진지하게 이야기한 적은 없는데 네. 이건 뭐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 뭐 좋든 싫든 네, 뭐 오징어 뭐, 게임으로 확정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BTS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도 올해 가수는 BTS예요. 올해 가수는 네, BTS처럼 네, 뭐 그런 형태로 네. 올해 최고의 작품 화제성은 네. 오징어 게임인 것 같고 네. 저도 뭐 오징어 게임도 봤고 또 그 연이어서 나왔던 그 전에 나왔던 DP도 봤고 아 맞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지옥도 봤고 뭐 마이네임 맞네요. 다 화제작들이 정말 많네요. 다 봤는데 네. 넷플릭스가 정말 그 손 안에서 볼 수 있다 보니까 네. 뭐 이동하는 중간중간에 보면 그렇죠. 되니까 그런 편리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97년작이었나요? 영화 98년작이었나? 그 한국 영화 쉬리가 네네. 작품성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영화에 들 수 있는지는 좀 퀘스천업을 하지만 네. 최소한 영화사적 의미에서는 맞아요. 대단히 뭐 손꼽힐 수 있는 그쵸. 위치에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OTT라는 것 자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거기서 만들어지는 작품의 어떤 우열성을 제가 이야기할 정도 수준은 안 되고 다만 OTT라는 채널이 만들어지면서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서 네. 완전히 그 미디어 환경이 바뀌었다. 맞아요. 이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고 그 안에서 나타난 오징어 게임이라는 작품은 올해 뭐 저희가 비록 발굴은 하지 않았지만 네. 가장 화제가 됐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뭐 그야말로 넷플릭스가 점령해버린 한 해였다고 생각이 그쵸? 들고요. 생각보다 넷플릭스가 잘 버티네요. 뭐 왓챠도 있고 뭐 디즈니 웨이브도 플러스도 있고 있고. 뭐 있는데 맞아요. 내년에는 또 HBO 맥스라고 네. 이제 HBO 제가 또 굉장히 신뢰하는 또 네, 채널 네, 중에 그쵸. 하나가 우리나라 또 들어오기도 하는데 뭐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넷플릭스가 탄탄하게 아직은 버텨주고 있고 디즈니 플러스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저도 되게 매력이 있다고 느꼈는데 구독은 잘 안 하게 되는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좀 희한합니다. 있더라고요. 네. 네. 이 DP부터 시작해서 오징어 게임 또 지옥 이런 작품들이 그야말로 K 드라마의 격을 한 단계 올려놨다라고까지 네. 말할 수 있을 법한 한 해였던 것 같고 지금 이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님이나 네. 또 이 배우들 뭐 이정재 씨나 네. 이런 분들이 심지어 골든글러브 시상식 지금 후보로까지 지명이 노미네이트가 됐죠. 너무 대단한 오일남 씨가 이제 맞아요. 그 오영수 배우님이 맞아요. 조연으로 또 조연상에 또 노미네이트 되고. 그 저희가 작년에 둘이 같이 봤었던 영국 중에 라스트 세션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 프로이드와 C.S. 루이스가 네. 함께 대화를 나누는 연극 작품이 있었는데 연극도 그런 거나 봐 우리는. 맞아요. 여배우가 나오지 않습니다. 남자 2명만 나와요. 그런 그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에서 프로이드 역할을 맞아요. 이번에 우리 오영수 배우님이 좀 기대가 돼요. 네. 저 한번 보러 가볼까? 라는 그쵸? 생각이 좀 네. 들 정도로 궁금증이 생기는 지금 상황입니다. 요 와중에 우리 조쿠나 셰프님께서 아주 멋진 지금 오징어 게임 리뷰 글을 하나 네. 물어오셨죠? 그렇죠. 이거는 지금 캐나다에 있는 네. 그 밴쿠버에 있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한 젊은 목사님이 쓰신 네. 오징어 게임의 리뷰 글인데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이분을? 제가 예전부터 좋아하던 형이에요. 근데 이 형이랑 오래 알았지만 네. 친해질 기회가 없었고 네. 제가 또 그렇게 인싸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뭐 그냥 막 가서 친해지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 네.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네. 이야기를 한번 하다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사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재밌는 사람에 대한 또 제가 흥미가 생기면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분 글도 보고 이분 뭐 설교도 좀 열심히 들어보고 하면서 제 나름의 어떤 판단을 했었죠. 네. 근데 괜찮다. 괜찮다 이 사람. 평가를 또 하셨구나. 확실히 나보다 훨씬 많이 한다. 공부도 많이 했다. 그래서 인정. 그래서 납작 엎드리고 네. 이 사람의 의견들을 많이 듣는데 네. 이 형님이 쓰셨던 목사님이라기보다는 저한테 그냥 형님인데 이분이 쓰신 관점의 그 오징어 게임에 대한 리뷰가 매우 저는 좀 인상 깊게 봐서 언젠가 뭐 가까운 시일 내에 시간이 되면 원우 씨랑 한번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셔서 얘기를 들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는 던져놨어요. 근데 한국에 오시면
한번 뭐든지 떠들어 보자. 네, 오징어 게임 리뷰는 뭐 저희가 일단 네. 선보일 수 네. 있도록 하더라도 네. 어.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이 내용을 들어보시고 네. 괜찮으시면 조금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게 더 힘이 되지 않을까. 근데 많이 원우 씨 사실 읽어보셨잖아요. 많이 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워낙 좋은 글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걸 잘 전달을 해드릴 수 그렇죠. 있게 되기를 바랄 뿐이고 이렇게 이제 새해에는 2022년에는 저희가 마치 지난번에 권예슬 작가님 모셨던 것처럼 이 제3의 패널을 모시고 뭐 맞아요. 그러다가 합이 잘 맞으면 뭐 고정 멤버가 돼서 그렇죠. 다른 시절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떠세요? 호우 시절 말고 다른 시절은 뭐가 좋을까요? 뭐 호구 시절 뭐 이렇게 돼요. 더 적절한데? 호구 시절. 호구 시절로. 굿이 이제 그 이름 글자를 갖고 계신 이름이면 네, 뭔가 네. 이제 더 좋겠다. 어드밴티지가. 아무튼 그래서 그런 시도들을 조금 3년 차에는 맞아요. 해야 네. 지금의 이 궁핍함을 해결할 수 있지 저 않겠나. 너무 기대돼요. 그래서 너무 기대돼요. 우리 되게 사실 개개인으로만 놓고 보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막 폐쇄적이고 변화에 무딘 사람들인데 그쵸. 와 우리도 이렇게 꾸준하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런 류의 나름의 이것도 저는 이노베이션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네, 나름의 네. 혁신을 추구하는구나. 그쵸. 또 서로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음. 그런 국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아까 잠깐 얘기 나온 지옥도 또 재밌게 보셨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지옥은 저는 네. 굉장히 문제적인 작품으로 봤어요. 매우 시의성 있는 이야기 아닐까? 시의성 있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고 사실 연상호 감독에 대해서는 저 잘 몰라요. 네. 부산행으로 원래. 부산행이란 영화만 봤고 뭐 염력, 반도 뭐 네, 이런 맞아요. 영화들을 연출하셨다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염력은 약간 좀 혹평을 받았던 것 같고 네, 제가 상대적으로. 네. 반도는 뭐 재밌다는 분들도 있는데 크게 제가 보고 싶은 느낌은 안 들었고 네. 이분이 제가 원우 씨한테 예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애니메이션 작품들을 상당히 많이 맞아요. 만들었던 네.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약간 그러면 워쇼스키 스타일인가 이런 생각도 좀 했었고 원래 그 네네네. 만화로 시작했으니까 맞네요. 네. 네네네. 잘 몰라요. 근데 이 지옥이란 드라마 자체로만 평가한 거죠. 그러니까 네. 저는 사실 부산행도 그렇게 재밌게 안 봤거든요. 그냥 그런 작품이 있구나 네. 싶었죠. 근데 마음이 불편하지만 음. 잘 만든 작품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원우 씨는 네. 어떠셨어요? 저는 되게 푹 빠져서 봤어요. 그리고 또 워낙에 에피소드가 많지 않잖아요. 그 오징어 게임에 그쵸. 비해서는 뭐 거의 절반 수준이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되게 빈지워칭이라고 하죠. 이렇게 몰아서 보는 그런 방식으로 한동안 푹 빠져서 지옥이라는 작품을 네. 봤던 기억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오징어 게임보다 작품성이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네. 오징어 게임도 너무나 뭐 잘 만든 네, 작품이고 네. 그다음에 오징어 게임의 가장 큰 매력은 대중성이죠. 일단 알기가 쉬워요. 그렇죠. 게임이 되게 그 오징어 게임에서 하는 그 뭐 딱지치기며 구슬치기며 이런 것들이 그 외국인들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쉬운데 지옥의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심도가 있는 그 깊이를 추구하는 작품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들이 좋게 저는 좀 더 심각한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두 영화다, 네. 두 작품 다 좀 인간의 어떤 내면적 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렇죠. 좀 건드리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좀 죄성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좀 불편해요. 근데 지옥이라는 작품은 특히 더 불편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이제 이게 놀이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죽음으로 다가가다 네. 보니까 게다가 이 개신교에 대한 저는 뭐 거의 정확하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대한 네. 일종의 도전장처럼 느껴진 아하.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오. 그래서 사실 조 셰프님이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실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저는 사실 종교적인 부분은 거의 고려를 안 했고요. 네. 이 지옥에서는 오히려 되게 재밌는 탁월한 선택을 했다라는 부분은 네. 어휘를 굉장히 잘 썼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어를 대사를요? 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죠. 이제 그게 고지와 시연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지옥의 사자가 와서 집행하는 과정을 중계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종교적인 어휘로 사용을 한다고 치면 고지를 아마 계시라고 쓸 수 있을 거고 시연을 심판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호호. 이게 아주 일반적인 관점의 그렇죠. 단어들인데 네. 이거를 드라마에서 계시와 심판을 쓰지 않고 고지와 시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네. 같이 중립성을 획득했다라고 전 봐요. 음. 그러니까 이게 신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는 부분도 있고 네. 종교 영상물로 이제 이렇게 되면 연결이 되는데 네. 계시와 심판을 쓰는 순간에 네. 그래서 애써 만든 작품이 그냥 터부시 돼 버릴 수 있는 거죠. 일반적 네. 대중들이 볼 때는. 네. 네.
근데 이 단어 두 개를 현실로 끌고 와버리는 거예요. 네. 고지와 시연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지만 그러나 계시와 심판보다 훨씬 더 가치 중립적이고 현실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네. 이 단어를 갖고 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연상호 감독이 갖고 있는 감각이 매우 좋다. 영리한 선택을 아주 했다. 영리하다라는 네. 생각을 했고 네. 제목에서 풍겨져 나오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제목에서 풍겨져 나오는 이원론적 세계관이죠. 이제 저승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를 현재 우리 사는 세상으로 끌고 왔고 네. 그리고 이 현실이 지옥임을 보여주는 이 아주 탁월한 연출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단어 몇 개의 이 프레이밍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그렇네요, 진짜. 대한 생각을 좀 했었고 단어를 위주로 또 얘기한 해설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화살촉이라고 하는 그 일련의 이제 일군의 집단, 네. 그 광신도 집단이라고 그렇죠. 할까요? 네. 이게 왜 화살촉일까 생각해 보면 맞아. 그것도 궁금하다. 화살이라는 게 아주 고대 때부터 사용했던 무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공중에다 던져서 불특정 다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정밀 타격기거든요. 그렇죠. 저격하는 거죠. 네. 타겟이 분명하고 네. 그 타겟을 향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네. 화살촉 일당들은 이제 지옥 안에 나오는 그 세질리교라는 무리들과 일정 부분 결탁해서 네. 좌표를 찍고 네. 좌표의 대상이 된 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죠. 거기에는 다른 어떤 이유나 네. 혹은 논리나 익스큐즈를 해주는 부분이 없어요. 관용이 없지. 그런 절차가 없어요. 그냥 그 무차별 사람들에게는 오직 선과 악만 있을 거고 네. 있을 뿐이고 네. 자신들이 늘 선일 뿐인 거죠. 근데 이게 우리 사회에서 화살촉과 같은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게 아닐까. 너무나 많이 네, 자행되고 있다고 전 봅니다. 불과 몇 해 전에 네. 그때도 이 단어를 쓸 때 저는 굉장히 이상했는데 수구의 민주주의라는 말이 한참 사회에 오르내린 적이 있어요. 이게 선거철이 되면 좀 나와요. 네, 수구의 네. 민주주의란 말이 있죠. 네, 뭐 깊게 생각한다는 그렇죠. 느낌이죠. 근데 그때만 해도 민주주의는 당연히 수구의 민주주의를 해야지 뭐 이런 당연한 워딩을 뭐 거창한 용어를 써서 무슨 대단한 것 마냥 포장을 하고 있다. 사용하냐. 이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야? 네. 라고 이제 제가 흘려버렸는데 네. 역설적으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숙고와 수의가 굉장히 가려져 있지 않나. 그런 게 생략되고 있지 않나. 네. 그리고 이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을 어떤 부분에서는 때때로 선비, 네. 진지충 뭐 이런 식으로 열선비, 네. 텐선비 혹은 네. 진지충이라고 이제 조롱하고 있지 않나. 사회의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네. 숙고와 수의를 거치다 보면 이제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네, 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하지만 무분별하게 트렌드 팔로우하는 게 맞나? 뭐 가십에 이렇게 오리엔티드 되는 게 맞나? 네. 이런 거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작품에서 화살촉 분장을 한 BJ가 나올 때마다 네. 너무 사실 저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걸 저는 보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굉장히 불쾌하고 불편하게 연출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죠. 네, 막 네. 소리를 막 지르고. 네, 맞아요. 이 외형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떤 기괴함, 네. 그 사운드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이게 우리 삶 속에서 너무 가까이에 네. 그런 존재들이 있어서 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런 가십 오리엔티드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조금 위험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화살촉 보면서 BJ 보면서 누구를 떠올리셨어요? 이게 뭐 사실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해보면 네. 2010년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렇죠. 2010년대를 막 열면서 우리가 전역을 할 때쯤에 네네. 그때쯤에 민간인이 됐을 무렵 팟캐스트가 라는 게 있었죠. 처음 막 집중 받으면서 네네. 주목하면서 어마어마한. 이제 우리 그 팟캐스트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건 당연히 낙곰수였죠. 나는 그때 꼼수다. 뭐, 네, 뭐 이건 팟캐스트 그 자체였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한동안 진보 쪽 팟캐스트가 줄을 이었어요. 네. 낙곰수 외에도 많았어요. 뭐 EJ 뭐 이런 거 네, 여러 맞아요. 가지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그거에 대한 기대를 합니다.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이 혁명의 주체가 돼가는 것 같다. 어떤 선도자가 되는 것 같다. 그리고 마침 그 당시에 어떤 SNS를 기반으로 한 그런 뭐 아랍의 봄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사건들이 함께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바꿀 수 있는 그렇지. 풀뿌리 민주주의의 모바일 버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런 생각들을 했었죠. 근데 네. 지금은 어떤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진보만 있었다라고 전 얘기하지는 않고요. 네. 당연히 우파에서도 이런 채널들이 미디어에 많이 거론돼요. 뭐 유튜브는 좀 더 우파가 강하기도 네. 하죠. 지금. 횡렬 종렬 연구소 리서치 연구소 같은데 그 음성 검색도 피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가로 세로 연구소.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네. 정말 다 진실인가? 이거 우리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지금 자정작용이 가능한가? 네네.
전 자정 작용이 아주 긴 시간에선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단기적으로 매우 광기 어린 집단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죠. 네. 이 부분들이 되게 화살촉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게 거기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괴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 사람들도 처음에 분명히 전 선의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럼요. 그분들이 생각했던 대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과정이 너무 좀 권력이 주어지다 보니까 네. 지금은 오히려 혁신 세력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일정 부분 적폐의 모습으로 바뀐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주 씁쓸하게 네. 아주 다른 형태를 지향하는 두 집단이지만 네. 매우 유사한 모습으로 저는 극과 극은 닮아간다는 네, 말이 네, 있는 매우 통해 있고 것처럼. 네. 그걸 보면서 지금 우리 정치 혹은 우리 사회의 어떤 스피커들과 상당히 흡사하다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많은 부분 연상 작용을 의도한 것처럼 보이기도 그쵸? 하고요. 네. 뭐 원우 씨는 저도 많은 부분에서 진짜 거의 저의 생각과 많이 겹치고 저희가 또 이건 많이 나누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쩌면 저희가 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생각 자체는 되게 많이 지금 싱크로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이 지옥이 또 되게 네. 흥미로운 변주를 하고 있다.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유도 모른 채 그쵸. 너는 지옥으로 갈 거야라고 선언해버리고 실제로 그거를 정말 오차 없이 진행해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 중세 사람들이 느꼈었을 그런 공포. 네.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아직까지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지만 중세 흑사병이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신의 어떤 고지라고 생각했을까. 그쵸. 그리고 그것들을 또 많은 교회들이 마치 세질리회의 그 유아인 씨가 했던 것처럼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또 많은 민중들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종교적인 권력을 획득해 나가지 않았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도 되게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뭔가 육박해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너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고 있는 너 일로 와봐.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는 것 같은 멱살을 잡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생각하는 종교인이라면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수의 종교인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또 신앙생활의 어떤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그래야 하지 않을까. 원우 씨랑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게 이 어떤 특정 종교뿐이 아니라 이 시대에서는 신과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것이 신을 바라는 것이 때때로는 어리석은 일이고 그렇죠. 조롱당하는 현실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지난 한 100년 동안 그 이전의 한 2000년의 역사와 달리 신이 없는 시대가 온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게 어떤 특정 종교를 떠나서 지식인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새로운 어떤 윤리관을 던져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원우 씨랑 이 얘기 정말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윤리관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결핍을 느끼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이 공허하기 때문에 애써 부정하는 것이지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선도적인 그리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윤리관을 제시하는 것이 종교인이고 지식인이고 혹은 어떤 리더들이 갖춰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해요. 이걸 던지는 사람이 진짜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 공허함을 사람들은 어쨌든 뭔가 이 공허함을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이 불안을 타파하기 위해서 없다라고 오히려 더 주장하는 것도 있고 맞아요. 윤리를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있고 맞아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분명히 있다. 다만 그것이 낡은 버전을 답습하는 걸로는 설득이 안 되고 유효하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우 시절도 그래서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 나름대로 답이 있는 게 아니지만 계속해서 던져보는 노력을 아마 할 겁니다. 저희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제가 최근에 읽었던 벌써 이것도 한 2, 3년 된 뉴스이긴 하지만 미국에 있는 10대들의 흡연율과 음주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부모 세대들의 그런 자유로운 혹은 방종에 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원래 어린 세대들은 항상 기성세대와 좀 선을 그으려고 하는 서양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반작용들이 오히려 됐다 나는 그냥 차라리 교회를 갈래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또 도출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랬다고 했을 때 그렇게 어떤 한 번의 기회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렇게 어떤 종교의 어떤 요청이 왔을 때 거기에 적절한 대답을 내놓을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소중하게 다가온 길 잃은 어린 양들을 그들을 과연 제대로 목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에 전 문제가 좀 많이 결부돼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수고하셨어요. 내년은 더 설렐 거예요.
시절